가수 신해철 씨 아시죠? 마왕이라고 불리던 음악가입니다. 2014년 안타깝게 사망했죠. 지금도 추모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도 좋아합니다만 음악 외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분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했습니다. 2008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100분 토론에 나온 비정치인 중 진중권 씨를 누르고 최고의 논객으로 뽑혔습니다. 저도 100분 토론 패널 해봤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송입니다. 신해철 씨는 간통죄, 체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마초, 마리화나 논란이었습니다. 왜 신해철 씨는 대마초 비범죄화를 지지할까요? 저희는 누구에게도 대마초를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마초를 피는 사람들 중에서 과도하게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후보 시절 대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죠. 당선 이후 바이든 수혜주라고 하는 대마초 펀드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캐나다는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합니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마리화나를 사고 팔 수 있고 마리화나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없앴습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대마 시장을 규제와 세금 부과로 양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교민과 유학생이 많은 미국, 캐나다의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 대사관에서는 대마 흡연과 소지를 경고하는 안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마초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반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범죄를 제대로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요. 몇 년 전 제가 라스베가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박하러 간 게 아니고 도박을 연구하러 갔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 마그네틱 기념품을 사는데요. 보통 예쁘게 생긴 걸 그냥 집어듭니다. 디자인에 꽂혀서 그냥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대마초 마리화나입니다. 가운데 대마 담배도 있고요. 여기 Hi from 라스베가스라고 써있네요. 인사말 같습니다만 하이는 영어식 생활 표현으로 약물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죠. Are you high? 이런 식으로요. 대마에 대한 경계심이 별로 없다는 거겠죠. 재밌는 나라입니다. 마약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경찰은 언제나 마약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일까요? 브라이언 패딕이라는 영국 정치인이 있습니다. 2008년, 2012년 영국 자유민주당의 런던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전직 경찰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수도경찰청 MPS의 차장 2인자였습니다. 영국 경찰관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의 동성애자이기도 합니다. 런던 시장 선거에서 이 양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마초 단속하느라 런던 시민 세금 2,400만 파운드, 하나로 380억이 낭비되고 경찰 근무 중 38만 4,984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물론 사회에서 대마초를 자유롭게 풀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범죄로 처리하기보다는 경범죄 사범으로 보다 신속하게 비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치안력을 코카인, 헤로인 같은 중독성 강한 마약 단속과 강절도 같은 강력범죄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대마의 성지라고 하죠. 커피숍에 가면 그 자리에서 대마를 구입해 바로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른바 약쟁이들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이 퇴근길에 들러 대마를 피우면서 상념에 빠지거나 직장 동료들이 회식 후에 2차로 옹기종기 모여서 대마를 피운다고 하네요. 1976년부터 네덜란드는 모든 약물을 중독성, 유해성을 기준으로 소프트 드럭과 하드 드럭으로 나누고 소프트 드럭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구입하고 피울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제가 대마 합법화가 아닌 비범죄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범죄화는 합법과 불법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합법적으로 보장한다기보다는 눈 감아주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마 사용을 범죄가 아닌 흡연처럼 건강의 문제로 다루는 거죠. 즉 네덜란드에서 대마 흡입은 합법은 아니지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지켜지는 룰이 있습니다. 첫째, 광고를 할 수 없다.
둘째, 하드드럭은 판매할 수 없다. 셋째, 18세 미만자에게는 팔 수 없다. 넷째, 5g 이상 팔면 안 된다. 그럼 그 이웃 국가들은 어떨까요? 대표적 이웃 국가인 독일의 젊은이들은 대마를 구하기 쉬운 네덜란드로 원정을 다닙니다. 쉥겐 조약으로 EU 국가들 간에는 국경 통제 자체가 없어졌죠. 대신 네덜란드에서 돌아오는 젊은 친구들의 차량을 독일 경찰들이 이따금 검문을 합니다. 개인 소비용 소량의 대마는 그냥 보냅니다만 대량의 대마를 소지할 경우 단속을 합니다. 2020년 UN 마약위원회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를 마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포함 53개국이 참여했는데 찬성 27표, 기권 1표, 반대 25표였다고 합니다. 물론 마약에서는 제외했지만 향정신성 물질로 보고 거래나 재배, 판매 흡연 등은 제한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흡입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만약 우리 국민이 암스테르담에서 대마를 흡입하면 우리나라 귀국하면서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대마는 마약인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도 마약은 아니고 마약류에 해당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양귀비, 코카인 같은 것들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마약류인 대마와는 구별합니다. 마약의 소지 사용은 마약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요. 대마초 비범죄와의 논쟁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처벌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박찬욱, 지진이, 홍석천 등 영화배우와 감독들이 함께합니다. 신해철은 물론이고요. 비범죄와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마초에 환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중독성이나 폐해가 오히려 담배보다 약한데 마약처럼 취급해서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마초가 좋은 것이니 자유롭게 해달라는 취지라기보다는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에는 문화예술인들을 정치 권력이 관리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대마초 사건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드드럭, 소프트드럭에 관계없이 연예인 마약 투약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대마의 역사는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종이나 범선에 돛과 로프를 만드는 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만 19세기 석유화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석유화학 자본가, 섬유업계, 제지업계, 언론이 결탁해서 미치광이 약물로 쇠락시켰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대마가 얼마나 해로운가? 먼저 중독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중독성은 분명히 있고 금단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만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낫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마 반대론자들의 핵심 주장은 이른바 관문 이론입니다. 대마 자체보다 대마가 코카인, 헤로인 같은 하드드럭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 관문 이론을 반박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 발표된 린스키 박사의 논문에서는 대마초가 도리어 다른 마약에 대해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과학적인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으니까요. 우리나라 최고 재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는 2011년 대마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주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파괴하는 스스로가 가장 주된 피해자인 범죄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무거운 범죄이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소설을 쓴 프랑스 작가 프랑스아즈 사강은 95년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멋진 말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규제와 단속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회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 밴덤식, 공리주의적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이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죠. 외국에서는 대마 시장을 음지에서 끌어내서 조직범죄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배는 대마로 만듭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대마를 안동포라는 긍정적 식물로 여깁니다. 대마에는 환각 성분인 THC뿐만 아니라 의학 원료인 CBD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안동을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고 대마를 통해 원료 의약품을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마에서 이로운 물질을 추출해내고 이를 지역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닌 거죠. 대마 문제, 의학적, 형사정책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건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